2달 전 남한으로 온 20살 북한 아가씨 홍연희.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온 남한은 그녀와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으로 가득합니다. 남한에서 첫 새해를 맞이하는 홍연희 씨네 가족을 만나봅니다. 2000년 중학생 성수대교 투신 사건의 당사자 김택민 군. 21살 청년이 된 그가 2006년 프로복싱 신인왕에 도전합니다. 올해로 세 번째 신인왕에 도전한다는 김택민 군. 그가 끊임없이 신인왕에 도전하는 사연을 들어봅니다. 알코올 중독을 딛고 어엿한 사장님이 된 진교창 씨.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희망을 잃은 가족을 위해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며 인생 2막을 펼친 진교창 씨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걸입니다. 설을 앞둔 오늘 피플 세상 속으로에서는 특별한 이 새 출발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힘든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더욱더 뜻깊은 이 출발을 맞이하는 그 분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처음 만나보실 분들은 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홍연희 양과 그 가족들인데요. 이분들은 서로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살다가 불과 2달 전에 머나먼 타양 땅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남한에서 새 출발을 하는 홍연희 양과 그 가족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임시 무대에서 열리는 평양민족예술단의 이벤트 공연. 북한에선 전문 예술가로 활약했던 단원들이 행인들의 발길을 잡습니다. 탈북자들로 이루어진 예술단의 막내는 밴드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홍연희 양입니다. 어릴 때부터 미인으로 선발돼 예비 연예인의 길을 밟던 20살의 연희. 불과 2달 전 남한에 온 북한 아가씨입니다. 하니까요. 속이 시원한데요. 얼추 맞고 된명했는데 잘 된 것 같진 않고 열심히 해야죠, 뭐 연습해서. 어린 적부터 연희에게 여러 가지 악기를 가르쳐준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먼저 탈북한 엄마를 만나기 위해 2달 전 오빠와 함께 남한에 왔습니다. 공연 잘했어? 추워? 바깥에? 아니야. 수고했다. 멋있다. 응. 신발 뒤지기 짧은데. 유행이다. 유행이다. 괜찮다. 이쁘다. 요즘 유행인 짧은 치마지만 오빠는 북한에서 입던 긴 치마가 동생에게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섹시해. 북한에서 입때 의상하고는 좀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고 하니까 좀 괜히 좀 빈정거리느라고. 동생이 어떻게 이뻐 보여요? 네, 이뻐요. 많이 이뻐요. 여느 아가씨 못지않게 멋을 내고 싶은 20살 연희. 또 없었는데. 물이 바뀌어서인지 피부가 나빠져서 고민이긴 해도 2년 만에 세 식구가 한 상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밥 먹을 일을 했어? 밥 먹을 자격이 있어? 엄마는 자식들이 괜히 들뜰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밥 먹을 자격 없으면. 밥 먹을 자격 없으면 굶어야지. 사실 엄마가 잔소리를 할 만도 합니다. 우리 공지가 나왔는데 10만 원 넘어 나왔어. 실망스러워. 휴대폰이 신기해 마냥 쓰긴 했지만 요금이 10만 원이나 나올 줄이야. 그러더라고 안 할 테니까 그래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요건 그래도 속이 캥기면서도 오빠는 되려 당당한 태도입니다. 밥 먹고 나가려고요. 밥 먹을 때 계단 욕한다는데 한 2년 있다 만나니까 좀 제가 좀 오막이 안 되죠. 한 2년 동안 엄마 떨어져 있었고 불쌍해서
그랬더니 무슨 말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려고 그래. 이제 한 몇 달 더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본인으로 돌아가야 정말 참았어요. 정말 예수님 같습니다. 금세 물러지는 엄마. 비록 산과 검을 꼭대기층에 새들어 사는 형편이지만 자식들이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합니다. 엄마는 젊은 날 첼리스트였고 아빠도 지식인에 속하는 중상류층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 엄마는 일찍 연주가 생활을 접어야 했고 2003년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홀로 압록강을 넘어 중국에서 숨어 지내기를 8개월, 마침내 2004년 남한에 들어왔습니다. 자리를 잡고 남매를 데려올 생각이었는데 두고 온 자식들은 엄마의 가슴에 한이 되었습니다. 일 년 후 겨우 소식이 닿은 자식들은 그새 아빠를 잃고 고아가 돼 있었고 엄마의 연락을 받은 남매는 주저없이 탈출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2달 전 세 식구가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에 딱 보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5분 지났나? 웃음이 나오던데요. 그다음에 처음에 막 눈물이 나서 목에 내더니 그다음에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흘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그 눈물이 끝나겠는지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참 인생의 제일 고통이 기별이라고 하더니 정말 기별이 맞거나 하는 거가 이번에 느꼈어요. 애타게 그리워한 끝에 겨우 만났는데 4사람이었던 가족은 이제 3사람뿐. 아버지 생각나서 세상을 떠난 아빠 몫까지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별다른 기반도 친척도 없는 타양이지만 가족이 모였기에 새해를 희망차게 맞을 수 있습니다. 잃었던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인터넷을 배우고 재미있는 동영상을 찾아 엄마와 오빠에게 보여주는 연희. 꼭 대학도 가고 행복한 한 해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대와 설렘 속에 설이 다가옵니다. 북한과는 많이 다른 남한의 번화한 거리. 평생 이곳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 아직은 약속 장소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돌아가야 돼요? 새해가 되면서 연희는 난생 처음 교회에 나가서 대학생 언니들을 사귀었습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가자. 내려가자. 가자.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고 잔뜩 멋을 내 외출도 하는 남한의 아가씨들. 이들을 사귀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옆에서 언니들이 큰 도움이 돼요, 진짜. 엄마도 못해주고, 엄마가 뭐, 아무리 잘 돌봐도 이런 대학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제 실태에 대해서 언니들이 더 잘하니까, 또 대학의 진로에 대한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하니까. 늘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 자유롭게 쇼핑을 즐기는 언니들을 보면 구경만 하고 돌아서는 자신의 처지가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가방. 꿈을 꿨는데요, 어제. 자면서.
근데 지금 엄마랑 이렇게 내려갔더라고요. 밑에서 지금 난 3층에 있고 엄마 지금 뛰어내렸다고 나보고 지금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아니 이유를 영화 보면서? 예 몰라요. 사람들이었는데요. 3층인데 못 내리겠다고. 남한의 영세민으로 떨어진 듯한 기분. 북한에서 걸었던 예비 연예인의 길도 이제 다 끝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빠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직업 훈련소라도 다니겠다는데 주저앉을 순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평양 민족예술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연희. 엄마는 나만이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데 과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자꾸 약해지는 마음을 애써 다잡습니다. 엄마는 부지런히 이 집 저 집 첼로 레슨을 다니며 생활비를 법니다. 북한에선 단독 연주회도 열었던 엄마. 비록 초보 학생들의 과외 선생님이지만 이것이 시작입니다. 처음엔 자식들을 두고 온 게 죄스러워 아예 첼로를 놓았지만 이젠 힘을 내어봅니다. 나만 보통 가정의 삶도 아직은 까마득히 높게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들처럼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향이 아파도 생각이 나네. 네. 땀 흘린 만큼 버는 자본주의 사회라는데 자식들이 있는 한 엄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내가 노력만 하면 살 수 있는 사회인데 국가 보조만 계속 바라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지금으로 이렇게 애들도 가르칠 수 있고 살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저는 열심히 살면 다른 사람만큼 여기 한국에서 원래 살던 사람들 못지않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 대목의 재래시장. 2년 만에 만나 온 가족이 함께 처음 맞는 명절입니다. 북한에선 설날 집집마다 찰떡을 만들어 먹는데 그 찰떡이 맞죠? 반반. 뭐 남한 사람들은 찰떡을 별로 찾지 않는 모양입니다. 찰떡 없어요? 네. 없어요? 사실 연희와 엄마는 시장에 나오는 게 고역입니다. 네. 해고기 한 군에 얼마예요? 혹여라도 탈북자라고 무시할까 당근 주세요. 예? 당근 주세요. 당근 주세요. 애써 서울말씨를 흉내냅니다. 너무 많나요? 4,500원. 많아요? 서울에는 많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돈이 올라가는 거죠. 값을 깎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깎을 줄 몰라요. 저도 못 깎으니까. 시찰만이죠. 아니 근데 말을 뭐 조금 주눅든 모녀 대신 오빠는 화가 났습니다. 사람 딱 때리는구나. 상금 있고 이거 그런 거랑 같은 민족인데도 가끔 탈북자들을 무시하는 느낌을 받는 건 오빠도 마찬가지. 가족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된 타향살이라도 명절은 즐거운 법. 북한식으로 고춧가루를 뿌려 고사리를 볶는 엄마. 음식 솜씨가 서툰 연희도 한몫 거들고 나섰습니다. 이른 설 잔치를 벌이는 것은 엄마의 남한 친구들을 초대해서입니다. 아유 고마워. 그냥 와도 되는데. 친척도 없는 타양. 음식을 싸들고 온 남한 친구들이 고맙습니다. 이것도 뭐야? 한국 음식 저거. 아니지. 잘 가겠네. 착하네. 다 하는 거죠. 뭐. 좋아하는 거 하네 근데.
갖다 놨어? 으쓱해진 연희, 난생 처음 떡국 만들기에 나섰는데 엄마! 계란 넣고 여기다 떡 안 넣고 계란 붙여줬어? 어머! 떡을 넣고 뿌리다가 계란 맨 마지막에 해야지. 어떡하면 좋아. 이거 어떡해야 될까? 아여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가 없어서. 아니 그야 자기 머리를 생각해봐도 그거야. 제대로 떡국 만들기는 이미 틀렸고 엄마 친구들에게도 망신입니다. 칭찬해줬더니 금방 실수를 하네. 좀 그래 어쩜도 안 됐어. 계란 먼저 해놔서 계란이 다 굳어졌어. 이야. 아이고. 남한에 온 지 겨우 2달 된 딸인데 엄마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떡국 처음 해봤어. 그래. 우리 북한은 떡국을 안 먹거든. 설날에 떡국 먹는 법이 없고 뭐 집에서 이런 절구로 떡도 채 먹고 뭐. 우여곡절 끝에 연희 가족에겐 2년 만에 설상이 차려졌습니다. 고마워요. 맛이 없으면 하다는데. 어때, 나야?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다니까 오늘 합격이다. 북한 아줌마 요리. 조금 먹으라. 헤어져 있을 때는 쓸쓸하기만 했던 명절. 네, 이뻐요, 보면은. 좀 작아서 길지? 키가 좀 크지 못해서 길지? 가족이 함께 있기에 비로소 어깨가 펴집니다. 묵녀가 맞구나. 다시 만나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웃을 날이 있을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조차 모르고 애태워하던 시절을 거쳐 가족의 마음은 더욱 절절해졌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들이 잘 돼가지고 우리 동생이나 뭐 저는 이렇게 잘 돼가지고 마지막에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내가 정말 자랑스러운 자식들 키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했어. 그렇게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빠와 연희는 엄마에게 행복을 가져다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함께 있기 위해 고생을 견디고 생사를 넘은 가족들. 이렇게 셋이서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세월을 맞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던 소리죠. 엄마랑 뭐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그래도 진짜 엄마랑 같이 서로 새는 게 막 한 10년 헤어졌다 막 서로 새는 느낌이고 그렇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조금 더 허전한 마음도 있고 친척들이랑 가서 형제들이 없으니까 친척들이랑 없으니까 그런 게 있고 하여튼 기쁜 마음도 많죠. 좋고. 남한에 온 지 이제 2달. 아직은 낯선 곳이지만 연희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고생하는 엄마의 주름살을 펴드리고 오빠와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남한을 제2의 고향으로 만드는 것. 새해 연희의 꿈입니다.